팀이 패배하는 거 있어서 뭐 지켜보고 또 경기장에서 또 많이 못 도와준 것 같아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려는 의지가 있는 경기였느냐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일단 선수들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던 간에 이게 1차전, 2차전, 3차전 계속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경기를 이기려고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뭐 그런 모습이 전술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을 나갈 때 골을 넣고 이기려고 한다면 결국 모험을 걸어야 될 때 모험을 걸어야 되거든요. 침투를 해서 누군가 빠져 들어갔을 때는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른 선수들도 같이 침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또 수비 후방에서 수비를 그 몇 명이 됐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건 결국 앞에서 해결하면 해결을 했지 뭐 우리가 이 팀으로서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던 경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축구라는 것은 11명이 하는 거고 11명이 어떻게 전술을 짜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느냐의 경기였는데 오늘은 완벽하게 뭐 상대 감독의 전술에 우리가 무너졌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디부터 잘못된 거고 뭐가 오늘 그라운드에서 그런 것이 다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글쎄요, 우리는 뭐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결국 2014년 월드컵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부터 결국 안 좋다 보니까 결과가 또 안 좋았고 그런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사건들 또 거기에 더해서 결과까지도 뭐 아직 우리가 월드컵을 탈락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1승 2패 뭐 이게 지난 월드컵이었으면 탈락의 성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성적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직 월드컵이 더 32강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32강 갔어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1, 2, 3차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도 솔직히 들지가 않고 그렇다면 2014년에 그 안 좋은 월드컵을 그대로 반복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전 준비부터 반복한 역사 그대로 똑같이 지금 이번 월드컵도 반복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잘못은 결국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에서 잘못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거를 한순간에 우리가 뭐 마법처럼 뭐 진의 요정이 나타나서 모든 걸 확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최근 10년이 이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일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글쎄요 짧아야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우리가 시작부터 다시 새로 고치고 긴 먼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걸 다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최소 10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MH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86 때부터 봤고요.
그다음에 2를 시작한 거로 보면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축구 쪽에 들어와서 봤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현장 가서 중계로 한 거를 치면 2006년 독일 때부터 지난 카타르 때까지 5번을 모두 현장 가서 봤으니까요. 근데 이번 월드컵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열기가 안 나와도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너무 심해. 이렇게까지 없는 거 처음 봤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지난 주말에 저희 가족 누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약속을 잡자는 거 가족 모임을 하려고. 예.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한국 경기 있는 날 날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이 그랬더니 월드컵이 열리니? 진짜야 근데. 가족도 와. 제가 몰라 너무해. 아는데 그래서 와 일단 지금까지 일단 내일 아마 체코 경기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네. 많이 계세요. 저희가 오늘 속보로 전했습니다. 아니 월드컵인데. 진짜 아니 물론 박문성 해설위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이렇게 될까봐 우려해서 목소리 세게 냈던 거란 예. 말이에요. 근데 그 우려보다 난 솔직히 훨씬 크다고 봐요. 아, 네 맞아요. 지금 이 무관심이 맞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축구 산업이 붕괴됐죠. 붕괴됐어. 아유 어떻게 이거는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 음. 아시아 지금 이제 3류 그다음에 이제 4류, 5류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올림픽에서나 월드컵에서는 말레이시아한테 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화라도 냈죠. 화려도 냈죠. 예. 지금 깜짝 놀랄 일은 제가 오늘 과거에 축구협회장 선거에 3번 출마했던 허승표 과거에 이제 축구협회 부회장이셨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지금 우리 박 의원 얘기했듯이 한국 경기 언제냐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축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에 댓글창 달리는 걸 보면 내용들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당연히 한국 대표팀이 선전하고 이기길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의견들이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면 소비자인 국민들이 축구를 지금 불량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산업적 시각에서 본다면 심각하죠. 근데 사실은 축구 산업의 바로미터는 바로 뭐 박 의원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저는 90년 이태리 월드컵부터 현장에 있었죠. 월드컵을 현장에서 제가 5번을 했는데 그때 방송 시청률 얘기하면 어마무시했죠. 세 경기를 하면 뭐 65에서 70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아주 화랑기가 있었는데 와. 지금은 뭐 방송을 하더라도 지금 월드컵 앞두고 방송사들이 해도 뭐 5%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심각합니다. 네. 근데 이 책임의 핵심 인물이 역시 뭐 정몽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거로 선출된 회장이지만 이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당시부터 목소리를 세게 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신문선 해설위원입니다.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좀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2024년 12월 12일 구성되어 같은 달 18일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같은 달 27일 3명의 후보자를 등록 공고하였으나 지난 7일 당초 선거일을 하루 앞둔 날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선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몽주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23일로 일방적 지정하는 선거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주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후보자 결격 조항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의 7호에 따라서 정몽주 후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 선거 과정을 저희가 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 등록하기 전에 얼마 전에 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체부에서 감사 결과가 네, 징계.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27개 비사실에 대해서 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문체부가 한 달 이내에 그 당시에 그 가처분 신청 그 가기 전에 징계를 줘라. 그럼 후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공정위원들은 정몽규 회장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네네. 징계를 주지 않고 뭉개다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후보 자격이 없는데 없죠. 네. 어차피 자기들이 그걸 결정하니까 자격을 부여해서 투표를 진행했고 결국 당선되는. 그리고 제가 지금 저 당시 이제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 지금 규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29조.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사회적 무리를 빚었을 경우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예, 자, 사회적 그렇다면, 예, 그렇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사회적 무리 협회나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몽규 회장은 어쨌든 후보로 등록하려고 하니까 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피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징계를 받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무리를 빚으면 대한체육회에 그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축구협회장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몽규 회장은 법의 묘한 묘수를 찾아서 가처분 신청으로 가서 회장이 당선됐고 세월이 지나 그때 이제 가처분 신청하면서 병행한 것이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문체부에서 27가지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난번에 네. 원고 패소 판결이 그렇죠. 났던 것이죠. 정몽규 너 틀렸어. 너 징계 받아도 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결론 났죠. 그러니까 27가지에서 단 한 가지도 재판부에서 그것을 기각하지 않았어요. 누락시킨 것 없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모두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상황에서 문체부에 항소를 했었어요. 징계 줬을 때.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외부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문체부는 그 전에 벌써 이미 그것을 기각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이런 선거나 이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파행으로 갔었던 일들을 잘 알지는 못하죠.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걸 짚어서 정몽규 회장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과 왜곡된 얘기고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사실과 관계된 이야기를 잘못되면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디 다니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정몽규 회장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약속한 걸 뒤집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다 보호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카르텔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우리 신문선 선생님은 당시에도 이 고대 카르텔을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것도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지도자협회 고위 간부가 저에게 정몽규 후보와 단일화를 강요하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변절거릴 가담자는 모두 고대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변절을 개입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정몽규 회장은 이번만 한다고 약속했으니 길게 보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죠. 야 이놈아, 내가 네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는 평생 내가 쌓아왔던 축구계 야당이라는 자존심을 다 허물 수밖에 없다. 예. 참 저 때는 처참했죠. 어려워. 정몽규 회장이 그 사선으로 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징계 처분에 대한 거 가처분 신청을 해서 또 넘어가야 될 산,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후보로 인정하는지 여부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에게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축구협회에서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회견에서 지금 했던 얘기 지금 보니까 뭐 비참했죠. 선생님 근데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박문성 위원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 진짜 솔직히 지금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축구가 멋지세요. 개혁이 안 되는 데는요.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그 심각한 것은 축구인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몽규 회장이 돈을 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그렇죠.
그거 부자니까.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하고 한번 있는데. 뭐 있습니까? 야, 정몽규는 돈이 많은 부자니까. 부자죠, 부자. 정몽규 회장 시켜. 그러면 돈 많이 낼 거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 발전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야? 뭐야 저거? 정봉규 50억 기부 결정 12년간 2천만 원 내. 제가 12년간 2천만 원 냈다. 네, 그렇죠. 진짜야? 네? 이건 뭐 장사의 신보다도 아니 12년간 2천만 원 냈다고? 12년간 2천? 축구협회 그 사재를 털어서 낸 것은 2천만 원이고 축구 문화재단에 1,000만 원을 낸 것이 고작 국세청에서 공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50억 기부 결정은 뭐냐면 50억. 투표 하루 전날, 그러니까 선거가 연기되기 전이죠. 그때 유승민 회장이 이제 당선이 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적 그것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50억 기부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냈을까요? 그건 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내겠죠. 그 상식적 일반적으로 그건 네, 냈겠죠. 냈겠죠. 안 냈어요.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요, 확인이 아니라 안 냈다니까요. 근데 뭐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했더니 작가 선생이 내지 않았습니까? 확인하더니 안 냈군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답을 보냈더라고요. 아니 뭐 음. 편하게 사네.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사실은 이제 3년 남았는데 와.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기로 한 거니까. 물러나기로 예, 사실 예, 예. 남은 그치, 3년 그치. 동안 냈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근데 지금까지는 안 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걸 했어요. 물러나기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월드컵의 열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대표팀이 성적을 낼 경우 내가 추가적으로 사재를 털어서 좀 더 포상금을 주겠다. 32강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좋아, 근데 좋아. 그것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예. 그거는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우리 선수들이 성적 내면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재를. 그러지 말고 지금 한국 축구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내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 물론 열심히 뛰었으니까 포상금 그걸 일단 축구협회 차원에서 나가요. 그걸 우리 선수들보다도 그 선수들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한국 축구에 진짜 필요한 곳에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성적에 준해서 성적은 좋으면 내가 낼게.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안에 축구센터를 멋지게 전놨습니다. 맞아요. 원래 파주에 있던 걸 국가대표 훈련장을 천안에 전놨는데 예. 그거를 돈이 없어서 은행에 수백억을 대출받았습니다. 650억. 네. 650억. 자, 600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그 돈 차기 회장이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그 회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물러나면서 내가 그 빚을 얼마라도 탕감하겠다고 얘기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러나면서 선수들 성적 나면 그러면 그러네, 내가 그거. 전제로 돈 얼마 낼게. 예. 저는 아쉽습니다. 저는 쇼로 봐요. 쇼로 봐. 아니, 우리 선생님은 겁이라는 게 없나 봐요. 아니. 자 보세요. 네. 제가 대한체육회 이사할 당시에 김은용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사퇴를 했어요. 사퇴할 때 가장 먼저 공식화하는 것은 이사회가 집행부요 아닙니까? 이사들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자기 거처에 대해서. 그러면 후임 회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선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해야 되는데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축구협회 아무도 몰랐어요. 직원도 몰랐고 이사들도 몰랐고 최측근의 사람들만 했겠죠. 지금 박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저는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0억 내겠다 해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장 선거할 때 3자 토론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돈 안 낸 것부터 해서 예산 문제를 과다 집행한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따지려고 이제 했었는데 하겠다고 또 국민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안 하고 도망가다가. 예.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토론 안 했어요? 네, 선거 전날 안 했어, 맞아. 그 안건도 정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등이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밀주의적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사실관계에서 회장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질 않았는데 자, 지금 포상금 얘기를 합니다. 포상금을 얘기하는데 박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50억을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떠나는 시점에서 축구협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데 거기에다 쓰던 그렇게 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죠. 또 크린스만 감독은
지금 문체부 감사에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받았고 지적됐던 그 크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과 네. 합당 방식으로 한 것도 그것이 징계 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린스만 감독에게 위약금으로 진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엄청 많죠. 얼마 죠? 70억에서 100억 70억. 공표는 와. 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70억에서 100억 되는데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아. 두루뭉술 이것은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아. 뭐 이러면서 꼬리를 흘렸는데 그래서 제가 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이거는 월드컵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기가 사표를 내겠다? 그거를 믿을 수 있는가? 아 그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자 그렇다면 자 월드컵이 끝나는 7월 중순에 사표를 낸다고 그러면 시간을 일단 벌고 그리고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성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 지금 축구협회가 정치 지반이 30년을 넘게 지금 맡아왔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서겠죠. 이제 거수기들, 장학생들도 동원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축구에 돈을 결과 많이 좋은데. 썼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포상금도 줘서 선수들이 4개 올라서 좋은 경기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장학생들과 거수기들이 펌프질을 하겠죠. 뭐라고 펌프질 하느냐. 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왜 물러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1차, 2차, 마지막 3차 단계는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원로 선배가 특정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또 펌프질을 할 거로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아니,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다음에 하시죠. 그럴까요? 아니 왜냐? 아니요, 두 번째 두 단계까지 번째까지. 얘기하죠. 내일 또 체코. 내일 체코. 우리 또 체코 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단계는 네. 어떻게 하냐면 그래? 4년 동안 그래. 내 사람 심어서 갈 테니까. 4년 내 사람. 콘크리트처럼 카르텔이 견고합니다. 지금 선거 제도로는 어떤 사람이 나와도 지금 뭐 재벌회장 갖다 이름을 대면 좀 이상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나와도 갖다 놔도 경쟁해서 안 돼. 네, 정몽규 회장에게 그 쏠렸던 표가 그대로 유지가 될 유지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보관을 갖고 전략상으로 축구협회 이사들하고도 협의도 안 했고 직원들도 모르고 그렇게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일이 월드컵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한국 축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그럼요. 그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예. 이거는 의미가 있고 뭐, 너무 멋지다. 네. 살짝만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지난 선거에 대한 복귀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복귀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말았으면 좋겠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음에 선거할 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핵심은 이런 거죠. 선수가 심판 노릇까지 했던 거예요. 네. 선관이건 뭐건 간에 다 꾸렸단 말이죠. 자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 안 돼서 우리가 제도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실제 지금 얘기하셨던 말이 지난 주말부터 돌았습니다. 축구 쪽에. 루머로. 진짜로 두 가지가 돌았어요. 하나는 나 진짜. 그러니까 성적 좋으면 아이고 복귀. 내가 지난번 얘기한 거 이런 식으로 복귀하겠다. 누가 정몽규 회장 복귀한다고요? 네, 그 얘기가 돌았어요. 루머로. 그다음 두 번째. 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지금의 미치겠네. 진짜 측근들 있죠. 예. 사실은 모셨던 주군이 이런 큰 사회적 무리를 빌리고 물러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동반 책임을 지고 당연한 물러나는 게 거죠.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동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기하겠습니다라는 이름이 벌써 서너 명이 돌고 있습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는, 얼굴만 바뀌는, 이름만 바뀌는 판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판가리를 원하는데 그들은 택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네. 거죠. 이거를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선택할까? 4년 뒤에 나한테 공손하게 다시 리턴 패스를 해줄 사람을 찾겠죠. 그러니까 축구라는 그 동네는 딴 나라예요, 딴 세상이에요. 예. 지난번에 그 저는 박 의원을 좋아하는 게 국정감사에서 그 용기 있게 나갔어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박문성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박문성 아닌 거 못하죠. 못해 박문성 아니고 진짜야. 그런데 국정감사에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축구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축구가 지금 그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맞아. 경기력에 왜 나쁜 영향을 주는 얘기들을 하느냐라고 맞아. 지금 얘기하니 나 참 아니 국민들은 축구에 대한 소비자이자 주인 아닙니까? 네. 축구협회 예산 중에 한 30% 정도가 정부의 기금이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축구의 권력자라면 국정감사 나가서 박문성 의원이 그렇게 쓴소리라고 옳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마이크를 뺐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박문성 의원을 제가 연말에 재작년인가 불러서 제 공간으로 박 의원이 아픈데 좀 보자. 마이크 뺏으려고 말이야. 작업이 되는 것 같아. 왜? 나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축구계는 상식과 이성과 그리고 그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 않은 동네예요. 맞습니다. 이런 그 견고한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 얘기는 이거죠. 야 월드컵 그래 4년 주기로 오는데 소중해. 우리가 그렇게 국민적으로 의논했어. 그런데 니네들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돼 있는데 그래 월드컵에서 성적 거둔다고? 야 그게 아니야.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축구에 대해서는 개혁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지금 물 끓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결과 이제 오늘날의 이런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제가 이제 기사의 의미는 그만해 이제. 체코 내일이야 형. 부여하진 않겠는데 아니, 내일이라니까. 아니, 설명을 많이 하진 않게 제가 기사의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텐데 기사 검색을 따라 한번 각자 해보세요. 한국 지도자 협의회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성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심우선 위원님이 하는 그 얘기가 추론이 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아니 국민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기는 것은 내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 이기는 거고.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인지 그리고 또 회장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축구인들이 축구를 위한다고 지금 박문성 의원이 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제가 선거 전에 여러 군데서 이제 공약을 만들고 제보를 받는데 저 연령대의 전임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 연령대 12세, 15세, 뭐 17세. 그 축구협회에서 이제 우수 선수들을 육성을 하는데 이제 지도자들 있죠. 코치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고 뭐 피지컬 트레이너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약을 11개월을 하는 겁니다. 11개월을. 계약을 11개월. 왜 계약을 11개월 할까요? 퇴직금 안 주려고. 그거 하지 마야 돼. 그러면 그게 그 지도자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27억을 비상임이사의 대한체육회 규정상 비상임이사는 봉급형식 돈을 줄 수가 없는데 27억을 썼어요. 그 돈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축구인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축구가 어떻게 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축구 팬들은 국민들은 지금 월드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냉담한 거. 그럼 이 냉담한 것이 박 의원이나 저처럼 쓴소리라거나 축구 건강을 위해서 이 쇄신에 대한 방법론적인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총을 쏘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참 대한민국 축구가 이게 쇄신되려면 저는 지금 정몽규 회장이 사퇴한다니까 모든 국민들이 야 축구가 이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오늘 제가 나오고 또 우리 박 의원이 얘기한 것을 들으면 이거 축구가 진짜 심각하구나. 심각해요, 실제로. 한 경기 두 경기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그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더 저는 약간 절망적으로 보는 게 이 대한민국 축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성장하고 본인이 유명해지고 돈 벌고 인기 끌었던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맞아요. 난 그게 제일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그거 진짜 그건 너무하지 그거는. 그거 진짜 뭐예요? 이제 홍명 감독의 K리그 이제 울산에 이끌 때도 그렇고 뭐야? 이제 전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세요 일단. 왜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현상을 보면 스타일이 뭐 전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랬다 저런 부분이 이랬다 이런 건 잘했고 전술적으로 이건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현상을 얘기를 좀 많이 하시죠. 초반에 우리가 실점을 해서 힘든 경기가 됐다.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웠다. 다음에 꼭 골을 넣어야 된다. 실점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뭐 누가 한 선수가 좀 뭐 개인 대인 방어하는데 좀 흔들렸다. 누가 뭐 커버를 잘했다. 약간 스타일에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긴 하는데 전술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축구는 뭐요? 전술은 하위적 개념이에요. 축구는 전쟁하고 똑같아. 네. 전쟁하고.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이죠. 전략. 이기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기려면 택틱에 대한 전술에 대한 것을 우선 짜고 전술의 기본형인 것이 포메이션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11명을 똑같이 네네. 11대 11이 하는데 근데 3백 얘기만 해. 그리고 지금 얘기하듯이 아니 초등학교 애한테 물어보대요. 그래 골 먹지 않으면 이기지.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그 제가 지난번에 쓴소리를 한 것이 공부를 안 했으니 네. 자 최종 지금 본고사에 앞서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코트디부아르는 우리가 승점 3점을 벌어서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타겟이에요. 그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짰어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그리고 그 포메이션에 따라서 손흥민에 대한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전술적으로 이것을 숙지를 하고 축구 팬들이나 그렇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중간 매체니까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축구에 대한 이것이 정말로 시험 공부를 했는가? 네. 거기에 대한 퀘션 마크가 계속 붙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제 밤인가 내가 잘라고 그랬더니 달순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더라고. 뭐라고? 그 스페인 코치가 갑자기 등장을 한 아 거예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네네네. 참. 아, 포르투갈에 네, 포르투갈 그 코치가 전술에 대한 것은 내 몫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마지막 지금 아까 우리 달순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필요가 없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아로소 코치인가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뭐 전략 전술은 다 짜고 음. 그 홍명보는 건 뭐예요? 아 근데 일단 오늘 오전에 축구협회에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아로소 코치가 인터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이건 제가 이제 못 봐가지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 아로소 코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 홍명보 감독 아래에서 전술 코치로 보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술 네, 코치. 보좌. 처음에 이제 선임될 때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좀 사람이 필요하다. 뭐 사실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볼 때도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네. 또 홍명보 감독도 원했고 축구협회도 그렇게 하기로 해서 포르투갈에서 저 코치를 전술 코치로 데려옵니다. 근데 저 코치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포르투갈 언론과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냥 얼굴이다.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기사에. 네. 홍명보 감독은 얼굴이고 내가 현장 감독이다. 말을 좀 과하게 했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축구협회가 나에게 접근해 올 때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네가 전술 짜라, 네가 실행을 해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포메이션 저런 포메이션을 막 해서 내가 하고 있어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말에 난리가 났어요 축구 쪽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충격인데. 되게 편한 말로 하면 홍명보 감독은 바지 사장이고요. 네. 제가 실추정이 사장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회가 발칵 어제 밤부터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월요일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저거 아로소 코치에게 물어봤더니 인터뷰를 했는데 와전됐대. 저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는데 와전됐다. 저 포르투갈 미디어가 너무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쓴 거예요. 과하게 썼다. 네, 그러면서 저 기사 삭제 요청했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경우 법적 조치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자 기자회견할 때 골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축구가 이번 월드컵 때 4쿼터제를 하잖아요. 네. 전반전 22분 지나면 3분을 네. 물도 먹고 그리고 작전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 룰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때 중계 방송을 할 때 제가 유튜브로 이제 생방송을 하니까 그때 보면 카메라가 홍명보 감독을 잡으면 상대팀 감독은 나와서 선수들에게 작전에 대한 거, 포메이션에 대한 거, 뭐 이것을 뭐 액션을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멀뚱멀뚱해요. 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전술 코치는 누군가? 그럼 얼굴 마담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축구협회 입장에서 본다면 나 같으면 제가 축구협회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같으면 자 아주 전공법으로 나가겠어요. 자 이 사람은 전술 코치를 우리가 쓰고 있고 근데 표현의 부분에서는 좀 과하긴 했어도 뭐 이렇게 저는 정당하게 나갈 텐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자칫 문제가 있다면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 네. 이게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축구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이 벌써 3류로 떨어졌어요. 3류로. 3류로 떨어졌어요. 아시아 3류. 아시아 우리가 호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호랑이였었는데. 맨날 우리 아시아 호랑이에요. 맨날 그러셨잖아요. 그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왜 3류냐? 아침에서 한국의 프로팀들이 지금 작년에는 광주가 8강에 그래도 유일하게 한 팀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 프로팀들은 다 8강도 못 올라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최근뿐이 아니라 뭐 일본한테는 늘상 져온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 나가는데도 공부를 안 한 것이 흔적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전문가가 봤을 때 진짜 이번에 공부 안 한 게 티가 정말 티가 많이 나죠. 나요. 많이 나요? 야, 제가 그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그 예를 들어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을. 네. 그러면 국어만 봅니까? 여러 과목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 축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력을 할 때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수비 시스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백 시스템. 3백 갑니다. 수비에 대한 3백. 네. 그다음에 미드필더에 예를 들어서 3-5-1을 쓰면 5명의 미드필더가 있어요. 그것을 세분화하면 삼각형으로 세우면 공격형 어태킹 미드필더가 있고 그다음에 2명이 필터형으로 걸러주는 선수가 있고 좌우측에 윙백을 보는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공격에는 손흥민 선수를 놓거나 그다음 그 밑에 이재성 선수를 놓고 황희찬을 놓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을 이제 삼각편들을 하는데 네. 한국 팀은 홍명보 감독이 최근에 경기할 때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수비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팬들은 오해하는 부분도 있겠죠. 손흥민을 왜 저렇게 홀드하는가? 그리고 손흥민을 왜 저 한국 대표팀에서 아직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손흥민에게 기회를 주장을 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흔들고 뭐 이러느냐라고 그렇게 화난 팬들이 많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에이징 커브란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산토스 감독 지금 MLS 에 늙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손흥민이가 로봇이냐? 손흥민이 기계냐? 그리고 손흥민이가 수비 능력에 대해서 체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격의 전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것을 줄여주는 전술을 만들면 되죠. 그렇지.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저축을 해놨다가 손흥민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골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골을 넣는 역할을 주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한테 그 경기할 때 보면 3백을 놓고 5백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상대가 볼을 갖고 들어오면 손흥민이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풀 스피드로 내려오는 장면이 몇 장면이 제압돼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서 정말로 32강 가고 16강 가고자 하는 전략이 있는가? 전문가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손흥민 그 늙었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어제 맞습니다. 그 미국 리그에서 어시스트 한 경기에 4개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 네. 살아있네. 그리고 한 완전 골도 자책골도 손흥민이가 예, 손흥민 골입니다.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5개 모든 골에 관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토스 감독이 홍명보 감독에게 과외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손흥민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게 써야지. 사실 생각해 보면 좀 되게 웃기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상황이 손흥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나야 될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남아공, 체코 이런 팀에 프리미어리그에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4년 전에 있어요. 그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경기하죠. 네. 당연히 막 고민합니다. 무섭지. 걱정합니다. 네. 그러면 그 대표팀은 그 선수를 뭐 어떻게 고민할 거예요? 만약에 좀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겠죠. 이 득점왕을 찾았던 선수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지?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지. 이 선수가 지금 이러니까 야 뭐 쓰지 마라 이렇게 고민 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축구에서는 특히나 공격수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수비수가 그 선수에게 딸려가거든요. 그럼 다른 공간을 먹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손흥민이 요즘 최근에 요걸 못해? 못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근데 이런 거죠. 야, 손흥민이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아? 를 답을 줘야죠. 그렇지. 어떻게 쓰냐로 토론을 해야지 안 좋은 점을 자꾸 부각시켜서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저 어쩌라고요. 네. 지금 손흥민에 대한 이런 해법을 어느 매체에서도 감독이 입을 통해서 얘기가 되느냐는 거죠. 거꾸로 묻는 거예요. 야, 월드컵에 나가는데 3백 시스템이 그게 축구의 전부니? 그럼 우리가 32강을 가려면 승점 계산하면 최소한 1승은 해야 되고 한 경기 비기면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코트디부아르랑 경기할 때 그러면 제가 감독이라면 전략을 짠다면 이기는 경기를 해야죠. 네. 그럼 5백 쓰지 말아야죠. 근데 5백을 놔요. 그리고 그 수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니까 손흥민은 볼이 안 오죠. 볼이 오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와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고립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공격권을 가졌어. 공격권을 가지면 뒤에서 횡패스, 백패스, 횡패스, 백패스. 그럼 기록상으로는 볼터치 횟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볼터치 횟수가 늘어나면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지난번에 동아시아 대회 때 일본한테 우리가 1대0으로 졌잖아요. 홈에서. 그때도 우리는 졌지만 점유율에서 우리가 앞섰다. 그러니 축구 전문가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원래 월드컵은 16강 진출 하느냐 못 하느냐 뭐 이 싸움이었는데 지금 이제 진출 국가가 지금 굉장히 많아져서 48개. 48개 팀이니까 32강에 이제 올라가느냐. 통과하면 32강 여기 이제 가는 첫 번째 관문인데 32강은 가겠지. 저도 사실 32강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 얘기는 좀 전제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축구협회나 대표팀을 향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감독을 향한 약간 불만이나 못 믿어움이나 비판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대표팀의 실제 실력보다 우리가 좀 낮춰보는 게 있어요. 우리 대표팀 그렇게 축구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 뛰어난 선수들 많아요. 아, 뛰어나죠. 외부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별리그를 통과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많지 않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조 3위까지도 해서 조별리그 통과 가능해요. 네. 우리의 지금 선수 구성을 놓고 보면 저는 32강은 충분히 조별리그 통과는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단판이니까 16강을 갈 수도 있고 네. 정말 더 잘하면 뭐 더 갈 수 있다 보는데 아쉬움은 이런 거죠. 왜 이런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그렇지. 이런 경기 내용과 이런 흐름밖에 못 맞아. 보여줘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자료를 네. 8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4백과 3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3백에 제일 아쉬운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사실 포메이션은 죄가 없습니다. 네. 뭐 3백은 나쁘고 4백은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3백은 항상 맞고 4백은 항상 틀리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상대 따라 바꾸면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저이 포메이션이 나와 있는데 3백은 저렇게 중앙 수비수가 3명 좌우에 윙백이라고 해서 저 선수들이 하프라인에 걸쳐 서 있습니다. 동그랗게 빨갛게 써 있는 선수. 네. 예.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저 하프라인 정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 포지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백은. 왜냐하면 위아래로 수비할 때 올라갈 때 저 빨간색 화살표대로 쉴 새 없이 달려야 돼요. 아, 이동량이 많아. 체력도 좋아야 되고 전술 이해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백스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 그러면 윙백을 다 얘기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구성 중에 포지션만 놓고 보면 제일 취약하다, 제일 고민이다라고 하는 포지션 어디일까요? 많은 그동안 팬들이 얘기했거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로 삼선 미들. 저 CM으로 돼 있죠. 저 센트럴 미드필더 CM 네네. 수비수 바로 앞에 고 삼선 미드필더하고 저 동그라미 친 윙백입니다. 풀백. 자, 우리 대표팀이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저 측면 수비수인데 저 측면 수비수가 가장 중요한 우린 전술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3, 4, 2를 쓰게 될 때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데가 지금 공격 라인 3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에서는. 네. 자, 3백을 쓰게 되면 공격을 최대 저렇게 한 3명 정도 물론 윙백까지 올라가면 더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수를 배치할 수 있는 건 3명밖에 못 써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대표팀에서 아까 취약한 포지션은 삼선 미드라고 측면이라고 했는데 네. 가장 좋은데 야 이거는 어디 나가도 안 빠져. 이 선수들 자원이 차고 넘쳐. 어디죠? 저 파란색. 그죠, 파란. 아, 네. 손흥민이야.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배준호, 엄지성, 양현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네. 좋아.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좋은 선수들을 갖고 있는 포지션은 별로 못 쓰는 포지션, 저 포메이션이고요. 아, 그래요. 또. 우리가 가장 약한 포지션은 또 가장 중요한 포메이션입니다. 왜 이런 걸 쓰지? 왜 우리 중요한 공격수들을 그래서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손흥민 빼야 돼? 오영규 빼야 돼? 거기서 누군가를 자꾸 뺄 수밖에 없어 이 포메이션. 아. 우리가 가장 차고 넘치는 포메이션, 저 포지션인데. 그 아주 바보 같네. 그게 많이 아쉬워요. 자, 물론 상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표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저 표를 아까 이거 띄워. 네, 저 봤어요. 띄워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그 아까 얘기했지만 빨간색 큰 네. 이제 좌우측 윙백이라고 그래요. 윙백. 네, 가운데 이제 3명의 그 3백이라는 수비수들이 있죠. 윙백이 아까 우리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체력적 요소. 네. 그것은 스포츠 하트라고 해서 전신 지구력이 뛰어나야 돼. 네. 이 긴 거리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진짜 해야 힘들겠네. 되잖아요. 심장이 2개여야 되는. 스포츠 하트라고 네. 그래요. 심장이 큰 그 역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3백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코트디부아르랑 골 먹을 때 4골을 먹었잖아요. 네. 4골을 먹었을 때 3백을 두고 이태석하고 서령우가 내려와서 5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센트럴 미드필더 2명까지 해서 7명이 있는데 4골을 먹었어요. 7명인데 4골 먹었어. 그러면 지금 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포메이션은 숫자를 갖고 내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형태상으로는 이것을 구축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선수들이 내려와서 자기 마크만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축구의 전문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마크의 3원칙이 있어요. 마크의 3원칙 저거. 자, 네. 첫째. 너도 언제 뛸지 몰라. 첫째. 볼과 나는 그 골문과 일직선이 돼야 돼요. 볼과 일직선. 일직선이 되게 서라. 볼라문 이렇게 볼라문을. 두 번째는 자기 마크맨을 마크할 때 볼과 내가 마크해야 될 선수를 한 시야에 둬라. 한시아에 돌아. 한시야에 돌아. 그렇지. 그다음에 마크맨에 대해서 자신의 마크맨에 대해서 태클 거리에 둬라. 아, 떨구지 태클. 말아라. 떨어뜨리면 안 돼. 떨어뜨리지 말아라. 오케이. 근데 7명이 들어갔어요. 상대 공격수가 3명, 4명인데 우리가 골을 먹어. 근데 그것이 코트 디벨롭이 아니라 멕시코랑 할 때도 그랬고 지금 계속 진짜 그 평가전 하는데 골을 먹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 학생들에게 제가 이론적인 공부를 시키고 경기를 하면서 연습 경험으로서 학습을 시키면 지금 이런 실점을 계속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마크의 3원칙에 충실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3백 시스템을 하면서 좌우측에 윙백을 지금 쓰잖아요. 네. 아까 빨간색 자, 큰 윙백. 네, 2명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전형적으로 풀백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에요. 풀백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수비수인데 저 위치보다 좀 더 내려가서 좀 내려가서. 포백의 위치에서 쓰는 선수인데 형태상으로는 지금 3백을 놓고 좌우측에 윙백을 놨는데 이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최소한 6대 4로 수비는 6, 공격은 4. 어떤 팀은 5대 5로 하는 팀들도 있어요. 아, 5대5. 근데 얘네들이 지금 수비 지향적인 선수들인데 공격이 나가서 안 돼. 그럼. 그러면서 이 포메이션을 잘못 작동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체력적인 소모가 급격히 떨어질 그렇겠네요. 수밖에 없고 네. 전체적인 폼이 지금 아까 박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세계적인 공격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손흥민도 있지, 그다음에 이태석이, 서령, 우리가 볼 때 이강인이도 있지, 이강인 잘해요. 이재성이도 있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수비만 지금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32강에 가려면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야죠. 현대 축구의 모든 지금 축구의 룰도 그렇고 전술적인 그 바뀜의 현상은 뭐냐? 공격적인 것에 지금 유리한 그 판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명보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전술적인 어떤 철학 그리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결과물이 게임에 대한 결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대표팀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랜 동안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 해설을 한 두 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왜 그 바보가 아니면서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길을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감독은 네. 우선 전략적 그 수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능력이 프로팀의 부족하다. 감독이나 대표팀의 감독을 하려면 국제축구연맹에서 전 세계가 통일된 그 학습의 툴을 만들었어요. P급 라이센스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팀을 맡거나 프로팀을 맡으려면 우선 지금 얘기했던 경기 분석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습을 시켜요. 심지어는 컴퓨터를 갖고 그 가상 게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학습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학습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이죠. 그럼 좀 특혜가 있었죠. 조금 특혜까지 단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센 단어 나온 겁니다. 네. 우리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세다, 이 발언은. 2급이든 이런 과정을 가려면 일정 기간에 지도자로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코스속을 밟아서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은퇴하자마자 바로 국가대표팀에 가담을 했고 뭐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럼 제가 거칠게 이제 좀 질문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2번이나 기회를 받은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축구협회의 행정에 사실은 무능이죠. 정몽규 무능하다 나갑니다. 네, 세게 나갑니다 오늘. 정몽규 네. 무능하다. 자, 만약에 일본 축구협회의 회장은 월드컵에 출전했던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J리그의 그 CEO도 일본의 J리그에서 200경기 이상 출전한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일본 협회 일본. 회장은 그 네.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축구 선수 출신들이죠. 그렇다면 축구 감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독의 능력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안목이 그렇죠, 있어. 안목이 있죠. 근데 지금 한국의 축구에는 카르텔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카르텔 나왔다. 야, 카르텔. 이러면 다시는 복귀 못 하신다. 카르텔 나왔다. 카르텔이 특혜 나오고 네. 무능 나오고 카르텔 나오면 다시는 복귀 못 해. 자, 전 여기서 약간 거리를 두고 싶네요. 카르텔 계속해 주세요. 자, 94년에 그 정몽준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맡죠. 네. 김우중 회장이 축구협회를 이끌다가 회장이 바뀌면서 정몽준 집행부가 들어선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중간에 조중현 축구인 출신의 회장을 징검다리를 했지만 그것도 정몽준 사람이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12년을 했고 지금 이제 13년째 며칠 전에 1주년 기념하면서 5경기 이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정몽규 회장이 지금 13년을 하고 있으니까 13년째요. 와. 지금 엄청난 시간을 오랫동안 축구협회가 30년 넘게 하면서 축구의 그 어떻게 보면 축구인들의 꿈은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는 건데 그 자리를 자기네 카르텔에 있는 중심적 인물을 쓰는 그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인 저항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 크린스만 감독 알잖아요. 네. 클린스만. 협회 조직에서 제가 옛날에 협회에서 일을 할 때 일이라는 건 뭐 비상근이었었죠. 기술위원을 했는데 그때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기구는 기술위원이었었어요. 그러면 기술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사회는 그냥 의례적인 그냥 통과 의례.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몽규 회장이 회장이 되고 나서 기술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고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을 추천케 해요. 네. 그리고 추천을 한 것을 회장이 결정을 하는 그 구도로 바꿨죠. 그러면서 크린스만 감독을 탑다운 방식으로 정몽규 회장이 선정한 것은 이미 문체부에서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거든요. 그래서 크린스만 감독의 뭐 리더십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칭 능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중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했던 것이 홍명보 감독인데 홍명보 감독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절차적인 이런 과정에서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은 대표팀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그 능력 이전에 적정한 인력을 적정한 감독을 선정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지금 한국 축구의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축구협회가 일을 못한다는 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안과 밖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가끔씩은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아까 아로소 코치의 그 인터뷰 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되니까 홍명보 감독은 사실 바지야, 내가 감독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네, 네. 오늘 아침에 해명을 하면서 아로스 코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표현이 왜곡됐어. 저건 너무 저쪽에서 보니까 미디어가 너무 좀 심하게 썼어. 나 저거 아니야. 나 기사 삭제 요청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자, 표현은 그냥 받아들일게요. 왜곡됐다고 받아들일게요. 네. 얼굴이다 뭐 이런 표현들. 내용은 왜곡될 수 없잖아요. 전술적인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어떻게 쓸 거라는 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왜 3백을 쓰는지 지금. 우리가 왼쪽 윙백이 약하니까 풀백이 약하니까 지금 3백을 쓸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게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 메인 플랜이야. 우리가 어디가 뭐 어디 예를 들면 이선이 어때? 어디가 이걸 다 공개해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느 나라의 국가대표팀이나 프로팀도 감독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총괄할게. 그다음에 수비 전술, 공격 전술, 뭐 세트피스 전술 이런 거는 각자 분업시킬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제가 총괄 감독이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문제 핵심은 만약 우리 대표팀도 그렇게 했다고 치죠. 지금 아르소 코치가 그걸 인터뷰에 나가서 다 까발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팀이 뭘 어떻게 쓸 거라고 하는 우리 플랜을 다 패를 깠어요. 그래요? 이거는 왜곡할 수 없잖아요. 그 기자가 그래 한국 대표팀은 왼쪽 저 풀백이 약하니까 이런 전술 쓰는구나. 월드컵 때는 그래서 포백 안 쓰고 3백 쓸 거구나. 그거 다 깠어요? 깠어요. 와 너무 다 보도됐죠.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평가전 2번 끝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뭐 포백 쓸 수도 있고 3백 쓸 수도 있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상대가 그래 모를 거 우리 패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코치가 와서 그거를 다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너무하네. 그래놓고서 왜곡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그 포르투갈 인터뷰 기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기사가 실린 지가 언제냐면 네. 제가 화살표로 해놨는데 3월 5일 정확하게 한 달 전입니다. 이 기사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아르소 코치와 축구협회가 난리가 나서 기사 삭제 요청했다.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 달 지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아르소 코치가 이 중요한 얘기를 네. 해놓고 한 번을 안 봤다고요? 그것도 포르투갈 언론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3월 5일이야? 한 달 전이에요. 만약에 뭐 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외국 대시를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잘 봐줘도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겁니다. 그렇죠. 부적절하다는 건 코치가 나가서 어디서 그 인터뷰를 했다는 게 부적절한 거고요. 한 달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부주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역으로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동남아시아나 유럽에 어디 가서 코치를 해요. 그 국가대표팀에 월드컵 나가기 직전에.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하고 와서 다 얘기해요. 그 나라 대표팀이요. 이번에 월드컵 가서 이 전술 쓸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거 안 써요. 이번에 보면 왼쪽 윙을 많이 쓸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 얘기합니까? 얘기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날 것 나죠. 같은데. 지금 이 이게 대목에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 정몽규 회장의 무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와, 오늘 아주 날 잡으셨네. 저 같으면 정몽규 회장의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아니 퍼거슨이 매니저잖아요. 감독 헤드 코치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은 매니저예요. 알아서 매니저니까 그 밑에 전술에 대한 코치를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저는 정면 돌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홍명 감독이 매니저라는 건 총괄 감독하고 총괄 감독이잖아요. 이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얼굴 마담이라고 그러고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해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한 달 전에 얘기한 것을 지금 갖다 뒤집고 그것을 또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그래요. 국내 축구 팬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은 축구 기자로서 한 획을 그은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길래 들어봤더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뭐 구단의 사장도 했고 또 옆에 행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또 이제 거기서 번뜩 드는 생각이 든 거예요. 홍명보 연봉이 대충 얼마인 줄 아시죠? 20억이요. 그렇죠. 20억. 그러면 아르소 코치는 얼마를 받을까? 그죠? 자기가 바지 사장이고 홍명보는 자기가 수석 코치고 모든 전술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이것을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크린스만 데려가가지고 코칭 스태프까지 해서 어림잡아서 100억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그 돈은 그러면 누가 냈어요? 정몽규가 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 예산이 들어갔죠. 네. 축구협회 예산이 1년에 영업수익이 한 1,500개 되질 않습니다. 네. 거기에 정부의 지원금이 약 한 2, 300억, 3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세금이 들어가요? 아니 정부에서 주는 그 기금이 있어요. 축구협회 지원해 주는. 그 세금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월드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 축구협회 행정을 잘못한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몇백억의 지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아까 우리 박 의원 얘기했듯이 전술적인 것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정보라는 것이 또 이렇게 공개돼서 거기서 오는 손실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축구협회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이제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량품이다. 축구협회는 불량품 공장이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CEO는 누군지 불량품 만드는 공장장이다 이런 거죠. 네. 축구 정몽규 회장이 이번에 4번째 회장이 된 겁니다. 12년 동안 하고 13년 한 거거든요. 12년 전에 처음에 축구협회장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축구협회 매출이 1,000억이 넘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내가 축구협회장이 되면 2천억 3천억으로 경영 수익을 늘리겠다 그러는데 12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보면 1,000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지금 축구협회 경영 수지를 놓고 보면 이거를 경영 실적을 내긴다면 F 학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학 교수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쇠락에 대한 거, 승부 조작에 대한 거, 모든 사건들, 이벤트들이 지금 정몽규 회장의 그 타임 스케줄을 놓고 보면 거기에 점으로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정몽규는 F다. 네. 아니 근데 정몽규 회장 못 잘라요? F. 못 자르냐고요. 어떻게 잘라요? 선출됐는데. 아유, 참. 그거 사실은 저는 우리 박 기자를 좋아하는 게 용기가 있어요.
국감에 나가서 네. 그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하지 마요. 아유. 그거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후회요?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네. 난리 쳤는데도 네, 그래도 그죠?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네. 네. 정몽규 F, 홍명보는 뭐예요? D예요, F예요? 지금 홍명보는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남아 있으니까 아직 저는 홍명범도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응원은 합니다, 네. 사람들이. 네. 저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예, 얘기했잖아요. 끝나고 그때 가서 점수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항상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이번에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그치. 걸로 그대로 남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본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만 응원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자꾸 그러게. 앗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니에요. 지표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제가 한참 방송할 때 월드컵 가기 전에 평가전을 해도 해외 나가서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가서 하더라도 시청률이 40%를 넘나들었어요. 와. 물론 지금처럼 다채널 시대는 아니었었지만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코트디부아르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랑 경기했는데 그 경기를 지금 방송사 두 군데씩 따라붙었거든요. 근데 5% 왔다 갔다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정확하게 4.7, 두 번째는 1% 나왔습니다. 아유. 새벽 3시에 한 거. 아유.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맞아 몰라요. 광고주들은 죽을 맛이죠. 제일 먼저 보는 게 시청률이죠. 네, 방송사들은 죽을 맛이야. 축구 중계 방송에 광고할 바에는 여기다 하지 여기다가. 할 바에는 저 다음세 빨리.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축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상업적 가치를 잃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손흥민 경기 중계 방송에서 놀란 게 미국은 4대 메이저 스포츠가 뭐 세계적인 뭐 최고의 엘도라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을. 근데 손흥민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MLS의 시장의 사이즈를 키우고 또 그리고 LAFC도 수익도 증대하고 뭐 그러니까 손흥민에 대한 그 푸싱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해주는 게 완전히 보이거든요. 근데 한국 축구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상품적 가치를 떨구는 거예요. 맞아. 지나간 얘기지만 이강인 탁구 사건이 있을 때 이강인 탁구 쳤죠. 그때 했을 때도 영국 언론에 뭐 흘렸다는 둥 뭐 이랬다는 둥 얘기를 하는데 아니 축구협회 지금 1,000억을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가장 거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강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우산 씌워지고 감춰줬어야지. 숨겨주고 그래야죠. 그렇지. 네. 그게 참 이게 한국 네. 축구가 상업적 가치도 잃고 참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 좀 변방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승우 선수는 발탁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취향을 물어보거나 선을 물어본 게 아니시니까 현상. 현재 북중미 월드컵에는 뽑히지 않을 겁니다. 아, 그건 확실합니까? 네네. 그건 왜 그래요? 일단 뭐 아까 제가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많은 선수가 집중화되어 있는 데가 이승우 선수가 뛰는 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오려면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이기고 올라오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요. 견해 달리합니다. 이승우는 무조건 뽑습니다. 대표팀 감독이면. 그리고 또 내가 기술위원장이면 홍명보 감독한테 그렇게 권하죠. 왜요? 제가 기술위원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대표팀 엔트리가 23명이었었어요. 네. 23명의 엔트리는 어떻게 이게 23명이 됐느냐. FIFA에서 각 포지션 11명 아닙니까? 거기에 곱하기 2 후보 선수 다치면 뛰어야 되니까 곱하기 골키퍼는 옛날에도 22명이었으니까 2명이었었어요. 근데 골키퍼가 특수 포지션이고 다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하나를 늘려서 23명이에요. 그럼 23명을 놓고 보면 11명이 뛰죠. 그다음에 과거에는 5명 교체를 한다 그러면 16명이 가용 인력이에요. 그럼 23명이라고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번 월드컵은 26명 늘었죠. 네. 그러니까 과거 이 사례를 들은 거예요. 23명을 갖고 하면 저는 이승우는 리저브에 들어가는 그 엔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승우는 게임 체인저로. 그 전북이랑 울산이랑 경기하는 거 보셨죠? 이번에 좋다. 이승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승우만이 할 수 있어요. 이승우는 저는 왜 좋냐면요. 파이팅이 있어요. 그리고 파이팅. 그 이승우가 사실은 한국 선수 중에서 제일 싸나워. 아주 공격성이 있어. 싸울 줄 알아. 사람 열받게 해. 사람 막 이렇게 이렇게 추는 거 있어. 사람 뚜껑 날아간다니까. 그렇지. 상대팀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열받지. 약간 꼴밖에 하는 게 있죠. 지난번에 이제 23명인데 26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뛰는 선수는 11명이고 교체에 대한 인원이 늘더라도 네. 이승우는 넣어야 되고 거기에 또 저는 옵션을 걸어요. 최소한 2명, 3명은 이번 월드컵에 들어가질 못하더라도 미래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를 집어넣어서 그 선수들의 꿈을 줘야 돼요. 그 징표가 바로 지금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어린 나이에 독일에 가서 뛰고 있을 때 조광래 그때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어요. 대표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길래 손흥민을 뽑으라 했더니 너무 어린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손흥민은 어린 게 아니라 그 선수가 국가대표팀 선발돼서 벤치에 앉아있는 우리가 벤치오머라고 그래요. 벤치를 데우는 후보. 그래더라도 그 선수에게는 꿈이 된다라고 투자다. 해서 네, 그 손흥민 선수를 뽑았었어요. 또 그 전에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이동국이 있었고 고정수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2차례 경기를 해서 탈락을 하잖아요. 네덜란드에 지고 나서 탈락했을 때 MBC 제가 1번 그때 방송을 중계하면서도 그걸 했는데 녹화를 갔더니 그 두 선수가 천진난만하게 이 아이스크림 바 그걸 먹으면서 한국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이 터져가지고 월드컵에서 감독도 베꼈지 그리고 예선 탈락했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동국 고정수 때문에 프로축구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명이었을 때도 그러한 전략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6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이승우 선수를 포함해서 어린 선수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축구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크네요. 대한민국 정말 그 유일하게 월드컵으로 국민이 하나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 유일해. 그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좀 그게 근데 저한테 요즘에 오는 메일들이 다 그거예요. 예. 월드컵 결승 못 가도 좋다. 그 공정성과 투명함만 보장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통해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룰,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국민들이 더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데 이 아픔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단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